220쪽 위험 부담 보실 차례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여기서 지금 계약의 효력이라는 걸 지금 보고 계시죠? 계약의 뭐에 관해서? 효력. 그 효력 중에 첫 번째가 동시행항변권이에요. 두 번째가 위험 부담. 그럼 여기서 계약의 효력할 때 앞에 생략이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쌍무계약의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편무계약이 아니라 무슨 계약? 쌍무계약의 효력으로 특질로 두 가지를 여기서 논의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는 뭐에 대해서? 동시행항변권. 이것도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쌍무계약에서만 논의가 되는 거라는 거 중요해요. 두 번째는 위험부담. 이것도 무슨 계약? 쌍무계약에서만 논의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를 쌍무계약의 특질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의 특질이다. 시험 꼭 나와 이거요. 100% 나와 100%. 그럼 쌍무계약이요. 우리가 공부했던 계약 중에서 쌍무계약이 뭐가 있어요? 네, 매매 있죠. 매매. 또 교환. 매매도 쌍무계약. 교환도 쌍무계약. 임대차도. 그럼 매매에서도 무슨 관계가? 동시행관계가 인정돼요? 네, 집을 팔면 집주인은 집을 주죠. 집주인은 집을 주고 매수인은 뭘 주고? 돈을 주고.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동시행관계 있어요. 그럼 교환에서는요. 집을 땅하고요. 땅하고 바꾸기로 하면 얘는 뭘 주고? 집을 주고 B는 땅을 주고. 이거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있죠. 오케이요? 따라서 교환에서도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동시행관계가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임대차에서도 동시행관계 쓰여요? 쓰이죠.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주인은 뭘 주고? 집을 주인은 뭘 빼줘요? 보증금을 빼주고 세입자는 목적물을 비워주죠? 그게 무슨 관계? 이게 다 쓰인다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다. 즉 이 두 가지 동시행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이면? 쌍무계약이면 다 먹히는 거야. 다 먹히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매만 먹히는 게 아니죠. 매매만 먹히는 거예요. 교환에도. 그리고 어디에도. 다 먹히는 거 다. 그래서 무슨 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의 특질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된다고. 그 다음 이것도 어디에서도요? 위험부담도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면 당연히 이 논리가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히는 거예요. 그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같이 넣어주셔야죠. 같이. 자, 그럼 위험부담 보시죠. 위험부담. 조금 헷갈려요. 여기 헷갈려요. 위험할 때 위험이 뭐냐면 손해요. 손해. 위험 밑에다가 뭐라고요? 손해. 손해부담. 손해를 누가 부담하는 거냐? 이걸 따져주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더니 얘가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더라고요. 한 5년 동안은 얘가 엄청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저희 인건비가 싸니까 수출이 아주 너무 잘 되는 거죠. 경쟁력이 뭐 빵빵하죠. 엄청 인건비 싸니까. 그러다 여기 입주를 해가지고 물건을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어요. 물품을. 이거 신발을 제조해가지고 여기요. 업체에다가 납품을 했습니다. 이 업체에다가. 그럼 이쪽에서는 신발을 주고 신발 납품하고 여기서는 뭘 주고? 대금 결제하면 되죠. 그럼 쌍무계약이요? 편무계약이요? 쌍무계약. 신발 납품할 의무가 있고 반대편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고요? 의무가 있으니까 편무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이게 한 5년 동안 잘 돼왔어요. 그래 너무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 세상에 계속 좋은 건 없잖아요. 그죠? 이게 공단 폐쇄가 됐어요. 누가 폐쇄한 거예요? 갑이요? 갑이요? 을이요? 갑도 을도 아니죠. 국가에서 폐쇄 결정을 내렸어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그럼 당사자예요? 당사자 아닌 제3자예요? 이거죠. 제3자가
제3자가 무슨 결정을? 폐쇄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더 이상 운영이 안 됐잖아요. 누가 망했을까요? 둘 다 망해요? 둘 다 망해요? 갑이 망해요? 갑이 망하죠, 갑이. 여기는 거래처 딴 데다 받으면 돼. 맞죠? 문제는 누가요? 갑이 여기다 돈을 엄청 갖다 쏟아붓는데 공장이다 이게 폐쇄돼 버리니까 갑이 망해버리죠, 갑이. 그럼 이거 해법을 어떻게 찾냐 이거죠. 요 해법을 찾는 게 이거예요, 우연부담은. 자, 그럼 여기 찾아 들어가 볼게요. 여기 찾아 들어가 보면 첫째, 자, 이 우연부담의 논의는 이거예요. 첫째. 이렇게 이 폐쇄 결정이 된 게 누구 책임입니까? 갑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갑의 책임도 아니고요. 을의 책임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 써봅니다. 이렇게요. 갑과 을 누구한테요? 쌍방에 책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쌍방 책임. 있는 사유, 없는 사유? 없는 사유라는 거죠. 책임 없는 사유. 쌍방 책임 없는 사유예요, 이거는. 제3자가 껴드는 거죠, 제3자가. 아니면 저 공장이요, 공장이. 지진 나가지고 무너졌다. 지진 나가지고 공장이 싹 쓸어버렸다, 이거죠. 그것도 갑하고 을하고 책임 있어요, 없어요? 동일하죠? 책임 없는 사유, 없는 사유. 여기 없는 애 땡땡. 있는 사유와 책임 없는 사유? 그럼 갑도 을도 귀책 사유요. 귀책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귀책 사유가 쌍방에게 전혀 없어요. 그럼 이게 이행해줘요, 이행불능이 돼요? 신발을 납품해줘야 돈을 받는데 신발 납품할 수가 없죠. 신발 납품을 할 수가 없게 됐죠. 이행불능이 됐어요, 이행불능. 불능이죠, 불능.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별의별 수단을 써도 안 돼. 저 안에만 있는 거지, 저거. 빼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 불능은 애초부터 불능이었어요? 계약하고 나서 불능이에요? 5년 동안은 잘 굴러왔죠? 그러면 이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요, 후발적 불능이요? 불능에는 두 가지가 있죠.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능은 무슨 불능이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야, 두 가지. 쌍방한테 뭐가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뭐가 됐을 때? 이행불능이 됐죠, 이행불능이. 오케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 해결합시다, 이게. 이래서 우리 민법 537조가 준비된 거예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얘를 탓할 수 없죠? 그죠? 제조업자 탓할 수 없죠? 이쪽도 탓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계약은 유효요, 무효요, 그러면? 이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네? 이 시험 문제 이게 지금 쓰는 게. 유효, 무효? 유효, 무효? 계약법은요, 원리야, 원리. 원리이기 때문에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잘 분석하면 돼요. 잘 분석하고 잘 따지면 돼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계약은. 물권법은 외우는 거예요. 물권법은 90%가 외우는 거예요. 왜? 판례를 외워야 돼요. 판결문, 판례 있죠, 대법원 판례. 그걸 외워가지고 내 걸로 집어넣는 거예요. 머릿속에 누가 빨리 넣느냐. 근데 계약법은 외우는 거는 10%고 이해하는 거, 이해가 90%예요. 유효, 무효? 유효라고 본 근거는?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이잖아, 이게.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죠, 유효. 해법,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해결입니다, 해결. 어떻게 하느냐면 이런 일이 터지면 이렇게 해결을 하면 돼요. 솔루션. 계약은 무효, 유효? 유효이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는 신발 줘요, 안 줘요? 줘요, 못 줘요? 못 주는구먼. 신발 못 주네. 그럼 얘는 돈을 못 주네. 왜? 제가 신발 안 보내는데 내가 돈을 왜 보내나? 그렇죠? 그럼 해결. 쌍방 의무는 소멸합니다. 뭐가 소멸해요? 쌍방의 의무 있죠? 의무. 얘가 뭐 주는 거?
신발 보내는 거. 얘가 뭐 보내는 거? 돈 보내는 거. 쌍방 의무죠. 의무는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소멸해. 대등하게 소멸해요. 대등하게. 왜 대등하게요? 쌍무계약이잖아. 이게 무슨 계약? 쌍무계약은 대등하게 하는 거야. 대등하게. 그래서 쌍방 의무는 어떻게 하게요? 대등하게 살려요. 소멸시켜버려. 소멸시켜버려요. 그럼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아, 그래서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오케이요? 그럼 쌍방 의무는 존속해요? 소멸해요? 오케이. 이게 결론. 됐어요? 됐습니다. 요 두 단어. 요게 시험 문제. 을은 이때 을은 이 업체 을은 저쪽에도 신발이 지금 납품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납품 안 되죠? 이때 을이요. 을이. 여러분이 을이면 저 갑을 상대로 저 신발 납품하는 갑을 상대로 왜 신발을 안 가져오냐고. 왜 신발을 매장에 안 가져오냐고. 책임을 가서 추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을이 갑에게 뭐 요구하는 거? 책임 추궁하는 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왜 안 보내노? 너 보내기로 했잖아. 이 지금 크리스마스 때 대목인데 지금 왜 안 보내냐고. 얘가 얘한테 따져요 못 따져요? 네? 따질 수 있다 없다? 따지려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장님 보소.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이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누가요? 나한테 아무 책임 없이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을은 누구한테요? 갑한테. 을이 갑한테 뭐 해달라고요? 책임 추궁이요. 무슨 책임 추궁? 책임 추궁. 왜 이행을 안 하냐? 신발 의무 이거 신발 납품을 왜 안 하냐? 그죠? 책임 추궁을 해야 뭐 돼요? 책임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추궁해요 뭐 돼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고 물으신다면 갑의 잘못이 아니죠. 이게 얘 잘못이 전혀 없잖아요. 얘 잘못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이거는 갑의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 책임을 뭐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책임.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신발 납품을 해야 될 책임. 그 책임 추궁을 못 한다는 거지. 왜? 갑의 잘못이 아닌데 왜 갑에게 탓을 해요? 갑의 탓이 아니죠. 갑의 탓이어요 아니에요? 탓이 아니잖아요. 탓할 수가 없어. 탓할 수가. 그럼 이 채무를 어떻게 해요? 쌍방 채무를 어떻게 하고요? 그냥 소멸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럼 갑은 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뭐 달라고요? 돈 내놔라고요.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못해요?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이 시험 문제. 자, 조문 보겠습니다. 조문 볼게요. 537조. 537조 볼게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무슨 사유요? 책임 없는 사유. 220페이지요. 220페이지. 페이지요. 페이지 안에 조문이 있어요. 537조죠. 쌍방의 책임 있느냐 없느냐? 책임 없는 사유 땡땡. 그 땡땡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쌍방의 무슨 사유? 책임 없는 사유 땡땡. 1월 달에는 파란색 볼펜. 예? 파란색 볼펜. 1월 달에. 빨간색은 5월 달에 5월 달. 1월 달부터 빨간 거 해 놓으면 책 완전 걸레돼요, 걸레. 예, 파란색 볼펜. 부탁드려요. 5월 달 되면 빨간 거. 9월 달 최종 정리할 때는 초록색. 아,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예 1월 달부터 그럼 초록색으로 하지. 그죠? 그럼 떡된다니까. 1월 달에 줄 칠 게 있고 3월 달에 중요한 게 있고 9월 달에 중요한 게 다르다니까. 달라요. 그래. 9월 달에 보면 아우, 여기다 줄을 내가 왜 쳤어. 창피해. 막 지우고 싶어 이거. 왜요? 뻔한 거를 줄 친 거지. 그래서 그래요. 근데 1월 달에 보면 이게 뭐 같아요? 너무 중요해. 이거 너무 중요해. 그죠? 그래 줄 빡빡 꺼 있어. 그죠? 근데 이게 한 3번 들어요. 1월 달 강의 듣고 2월 달 강의 듣고 3월 달에 강의 듣고 5월 달에 또 강의를 듣기 때문에 어때? 이거 듣기 때문에 암기가 돼버려 그냥. 그럼 이거는 줄 글 필요가
없어지는. 그래서 이걸 빨간 걸로 긋지 말라는 거죠. 이게 7월, 9월 달에 줄 긋게 다르다니까요. 이때 줄 긋고 7월 달에 줄 긋고 9월 달에 줄 긋게 달라져요. 달라져야 공부를 촘촘하게 한 거예요. 촘촘하게 한 거지. 그럼 이게 똑같다는 거는 뭐예요? 똑같다는 건 이때나 똑같다는 건 뭐예요? 공부를 촘촘하게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냥 설렁설렁 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다르다는 거지. 이게 줄 거야 될 때가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지. 그죠? 예, 공략 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촘촘하게 쌓여지면 돼요. 이게 촘촘하게 쌓여진 거고 이분은요 설렁설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월 달이나 3월 달이나 5월 달이나 똑같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설렁설렁 하고 있다는 거지. 운 좋으면 붙는 거고 조금 어렵게 나오면 떨어지는 거야 이분은. 나는 형광펜이 좋아. 그럼 형광펜으로 빡빡 그으면 돼요. 그죠? 그럼 나중에 5월 달 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자, 조문글에 보시겠습니다.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후발적 불능이 생겼죠. 그러면 우측의 결론. 채무자가 누구요? 매도인.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정리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거 볼까요? 요 신발을 가지고 볼게요. 신발이요, 신발. 여기다 신발을 하나 그려보세요. 신발. 나이키 신발을 한번. 나이키 신발을. 신발 그려보시라니까. 누가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채무자가. 갑이에요? 을이에요? 이게 제일 헷갈려. 그래 시험 나오는 거 이게. 채무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채무자가. 신발을 뭐 할 사람? 납품할 사람. 신발을 납품할 사람은 누구예요? 갑, 매도인. 신발을 납품해줘야죠. 그래서 갑을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라고 그래요. 신발을 뭐 할 사람? 납품해줘야 될 사람. 채무자지. 그럼 이 업체는요. 신발을 납품해요?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하죠.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채권자, 매수인이 채권자야. 매수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신발 달라고 빨리. 우리 매장 텅텅 비었어. 빨리 보내라고. 그럼 누가 채무자? 매도인이 채무자.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 나 이제. 왜 채무자인지 이해되시죠? 왜 채무자라고요? 신발을 납품해서 보내줘야 되니까. 그럼 이쪽은 신발을 뭐 할 사람? 받을 사람이니까 이쪽이 채권자예요. 오케이요? 헷갈려요. 그래서 채무자는 누구라고요? 매도인은 상대방이 누구요? 매수인에게 채무의 이행이 뭐예요? 돈이죠. 돈. 신발값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별색이. 없다의 별색. 왜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뭘 안 줘서? 신발 안 보냈죠? 신발을 안 보냈으니까 뭘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돈을 요구할 수 없다.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질문 드려요. 누가 까요? 이렇게 되면 누가 망하는 거예요? 갑이 누구? 매도인. 채권자, 채무자죠. 아직도 헷갈리는 분 계셔. 반드시 있어, 그죠? 그래 시험 나오는 거야. 왜? 그분 떨어뜨리려고. 이유가 그거예요. 이 시험은 붙이는 거 아니에요. 떨어뜨리는 거. 명쾌한 거 있죠? 명쾌한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다 아는 걸 뭐하러 내? 어느 거네요? 헷갈리는 것만 골라내는 거, 헷갈리는 것만. 그리고 이거는 명쾌한 거 시험에 안 건들지도 않는다니까. 애매한 거, 헷갈리는 것만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수험생들 어느 거 좋아해요? 명쾌한 거 좋아. 그거 시험에 안 나와. 어느 거 나와요? 딱 들었는데 내가 헷갈려. 그게 타켓이야, 타켓. 명쾌한 거는 손 건들지도 않아요. 왜? 변별력이 없는데. 16만 명에서 20만 명 시험 보거든요. 20만 명. 몇 명부터요? 20%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 좀 봐요. 최종 합격자가 2만 명이에요. 2만 명. 몇만 명? 2만 명. 그 중에서 1차 기득권자가 10,000명 넘어. 무슨 1차 기득권자가 10,000명이 넘어요. 오케이요? 그럼 순수하게 1, 2차 동차되는 분은 10,000명이에요. 10,000명. 잘 생각해 보세요. 계산 잘 해보세요. 1차 기득권 있어 없어 이미? 1차 된 분이 10,000명이 넘어. 2만 명 정도 돼요. 그럼 순수하게 1, 2차 동차되는 분은? 계산해 보세요. 10,000명 안팎되는 거야. 그럼 20만 명이 몇 명이면? 10,000명이면 몇 프로예요? 5%야. 동차 합격자 5%예요. 거꾸로 뒤집으면 반대로 하면 95%가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95%를 떨어뜨려야 돼. 그럼 출제위원은 어떤 걸 고민한다고요? 떨어뜨리는 거 고민해요. 붙이는 거 고민 안 한다니까. 95%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95%는 탈락이야, 탈락. 잘 생각하셔야 돼. 붙이는 게 아니야, 이거는. 떨어뜨리는 거. 왜? 이분들이 있거든요, 1차 기득권자가. 이분들은 90% 돼요, 대부분. 이분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이분들하고. 여기 있는 분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왜? 이미 1차 되신 분들. 그래, 세게 하라는 게 이유예요, 이게. 이게 이거예요. 이분들하고 싸우셔야 돼요. 95%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말하면. 학원 잘 골라가시면 됩니다. 학원 잘 골라가시면 됩니다. 80% 됩니다. 80%. 예. 제가 부산을 가고 있는데 부산 합격자가 많으니까 합격자 모임 장소를 다 못 정하더라고요. 다 못 들어올 정도 돼요. 그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정답이죠. 많이 하는 게. 수험생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도 합의 잘 들어야 됩니다. 합의. 그죠? 똑같은 부부라도 어떤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맞죠? 잘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죠. 합의 잘 들면 편안하게 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저기만 보면 스트레스 받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합이야. 합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서로 만들으셔야 되고. 자, 거기 채무자 위험부담 537조 할 때 채무자 위에다 써주세요. 채무자 위험부담 할 때 채무자가 누구요? 매도인. 채무자 위험부담 537조 위에 채무자 위에다 매도인. 위험이 뭐예요? 위험이? 손해. 매도인이 손해부담. 누가 손해부담? 매도인이 손해부담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537조가. 어떤 손해? 신발 보냈나요? 못 보냈나요? 못 보내면 얘는 뭘 못 받아요? 돈을 못 받아. 돈을. 그죠? 그럼 누가 까이는 거야? 채무자가 까이죠. 채무자가 까요, 안 까요? 까요. 왜요? 돈을 못 받으니까. 그죠? 그럼 누가 망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망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게 제 친구가 신용불량이 됐어요. 그 잘 사는 애가. 이게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낼 땐 1,000만 원씩 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얘가 이제 신용불량이 돼버렸어. 누가 위험부담해요? 채무자가 위험부담합니다. 채무자가. 어떤 사유로 생기면 이 두 가지죠. 쌍방 뭐가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누가 까요? 누가? 채무자가 까요. 결론. 다음 538조.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자가 누구요? 매수인. 쓰세요. 매수인이 손해부담. 쓰셔요. 누가 손해부담? 매수인이 손해부담. 우측에 221페이지에 여백이 널찍하게 있지요. 그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시험은 AB보다 가불이 많아. 가불로 출제를 해요. AB는 안 나와. 이 차를요, 의리 5천만 원에 사기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차 말고 펜션 얘기 좀 해볼게요. 펜션을 의리 10억에 사기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12월 달에 12월 1일 날. 그러면 이쪽에서 펜션 넘겨주고 매도인이 펜션 넘겨주고요. 매수인 측에서는 돈, 펜션값 10억 주면 되지요? 예. 이때 질문.
저 펜션이 저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저 춘천에 있는 펜션이 산사태로요. 산사태로 무너진 적 있죠? 그죠? 춘천에서. 뭘로? 산사태로 펜션이 무너진 적 있어요. 그럼 펜션 넘겨줘요? 못 줘요? 그게 이거예요. 그럼 얘는 매도인은 펜션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그럼 얘한테 펜션값 10억 달라고 할 수 없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무자 우연부담. 누가 우연부담? 채무자 우연부담. 그럼 얘는 돈 못 받는 거지. 돈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망하는 거지. 산사태로야. 산사태로 펜션이 날아가 버리면.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펜션이 매매 계약 됐지요.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의리 가반때 내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거기서 좀 놀게요. 이때 이 매도인이 그래요. 그 정도 편히 봐주죠. 그래서 펜션 키를 이쪽으로 줬어요. 쓰라고. 이때 의리 크리스마스 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하고 가족 데리고 가서 놀다가 그 중에 꼴초가 있어가지고 담배 피다가 불을 냈어. 그럼 누구 때문에 불난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 씁니다. 누구 때문에 불난 거예요?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있는 사유? 있는 사유죠. 책임 있는 사유로 뭐가 됐어요? 이행불능 됐어요. 이행불능. 아까는 이행불능이 왜 됐어요? 이행불능 이쪽에서는 책임 없는 사유인데 거꾸로 여기는 누구 사유? 을의 책임 있는 사유죠. 을의 책임 없는 사유 있는 사유? 있는 사유로. 오케이. 그럼 얘는 얘한테 돈 받을 수 있나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예, 그대로 쓰면 되죠. 여기선 돈 요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었나요? 없었죠. 근데 여기서는 돈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다. 없다요? 있다요? 있다죠. 있다. 그럼 여기다 쓰세요. 그럼. 여기다 쓰면 되죠.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인 거야? 거기다 쓰세요. 누구 때문에? 을 때문이야. 노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을 때문이야. 너 때문이잖아. 그럼 네가 책임져야지. 오케이? 따라서 갑은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을 때문이니까. 네 잘못이잖아. 네가. 오케이요? 그럼 이제 이쪽 보세요. 자, 여기까지 됐죠? 이쪽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이런 일이 생기면, 쌍방 책임 없이 생기면, 태풍이 불거나 지진 나가지고 무너지면 돈 받을 수 없지요. 여기는 누구 때문이면? 을 때문이면 돈 받을 수 있지요. 그럼 을 입장에서 보아요. 여기 보아요. 그럼 을은 펜션은 가져요? 못 가져요? 펜션은 달라고 못 하죠. 왜요? 지 잘못으로 불 내버렸으니까. 펜션은 달라고 못 하죠. 돈은 주죠. 돈은 주는데 뭐가 없어? 펜션이 없어졌죠. 그럼 누가 손해본 거야? 을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 우연부담이라고 그래요. 누가 우연부담해요? 이쪽에서는 누가 우연부담? 채무자가 뭘 못 받았어요? 돈을. 아니 신발 못 받, 이거 신발 못 줬죠? 그럼 돈 받아요 못 받아요? 그걸 누가 우연부담? 채무자 우연부담이라고 그랬죠. 채무자가 뭘 부담해요? 손해요. 손해부담하죠. 돈을 못 받는 거. 돈을 못 받는 손해를 누가 부담해? 채무자가 부담해. 그 채무자 손해부담, 우연부담 537조. 이쪽에서는 누가 손해부담해요? 채권자 손해부담. 손해가 위험해요. 손해가. 오케이요? 그럼 얘는 뭐는 주고 돈은 보내고 뭐는 없고 펜션은 없고. 그죠? 그럼 누가 부담? 오케이. 그래서 우연부담은 두 가지가 있다. 채무자 우연부담과 채권자 우연부담 538조. 됐어요? 자, 이제 밑에 채권자 우연부담 보시죠.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요, 채권자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거기 땡땡. 누구 때문에요?
채권자의 무슨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죠. 이건 누구 때문이야? 거기다 쓰세요. 을 때문이야. 을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을 때문이야. 그럼 채무자는 우측 결론.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디 보는 거예요 지금? 220페이지 보는 거예요 지금. 220페이지 위에 조문 보는 거예요. 538조 다시.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누구 때문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뭐가 되면? 이행할 수 없게 되면요. 채무자는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이 뭐예요? 돈이죠. 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돈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손해는 누가 부담해요? 손해는? 채권자가. 됐지요? 예, 이걸 우연부담 원칙이라고. 우연부담. 다음 계약 해제. 네 가지입니다. 해제에선 네 가지. 먼저 해제 개념. 해제란 자 첫째 줄이요. 유효한 계약을. 계약이 유효요 무효요? 유효가 논의의 출발입니다. 유효한 계약의 삼각형. 계약이 유효여야 돼. 유효. 무효 유효. 논의의 출발 유효. 무효 그럼 틀린 거예요. 유효인 계약을 일방에 뭐가 있을 때? 채무불이행일 때. 채무불이행에다 쓰세요. 원인. 해제 원인은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그럼 해제 통보를 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야. 이걸 해제라고 그래요. 그럼 계약이 유효 무효? 무효. 유효인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거?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없는 걸로 뒤집어 엎는 거. 이 모텔을 우리 수험생이에요. 저 강의하는데 수험생이 30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5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총 금액 30억. 그럼 계약금 얼마 걸어요? 3억. 그죠? 더 걸어도 됩니까? 더 걸어도 되죠? 계약금 30억 걸어도 돼야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냥 일시불로 줘도 됩니다. 그죠? 그냥 오늘 끝내. 됩니까? 됩니다. 계약금 안 걸어도 됩니까? 계약금 안 걸어도 됩니까? 네? 됩니다. 우유 살 때 계약금 걸어요? 저는 안 걸어요. 담배 살 때 계약금 걸어요? 안 걸잖아요. 옷 살 때 계약금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도 돼요. 왜요? 계약 자유예요. 계약은 뭐니까? 자유니까 걸어도 되고 안 걸어도 돼요. 그건 두 사람 마음이에요. 두 사람 마음. 그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예. 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걸고 중도금 들어가고 잔금을 7월 30일 날 언제요? 7월 30일 날 이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어요. 잔금 5억을. 근데 이 잔금 5억을 매수인 B가 지체를 했어요. 그럼 누가 이행을 못 한 거예요? B가.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잔금을 못 치르고 있잖아요. 그죠? 잔금을 제 날짜에 못 치르고 있는 걸 우리는 이행 지체라고 그래요. 이행 뭐 하고 있어요? 지체하고 있다. 이행 지체 중이에요. 지체. 이때 하나 염두에 둘 게 있어요. 그럼 갑은 이 A는
매도인은 자기 거 제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매도인은 이 모텔 소유권 서류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가 이걸 안 넘겨, 제공을 안 하면, 얘가 제공을 해야 안 해요? 제공을 안 하고 있다면, B도, 매수인도 돈을 넣어야 돼,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책임이 면제가 돼요. 왜요? 동시행항변권에서. 얘가 제공을 하면 안 하면, 안 하고 있다면 B도 제공을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뭐가 있기 때문에? 동시행항변권이 여기서 발동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동시행항변권이 발동이 되면 누가 안 준 거예요? A도 안 주고 B도 안 준 거죠. 그럼 B는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집니다. 안 집니다. 계약은 앞하고 뒤하고 다 맞물려 있어, 이렇게. 앞 시간 졸으면 뒤 시간도 대책 없어. 연결이 안 돼, 마디가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B를 이분이 뭐에 빠뜨리려면, 지체에 빠뜨리려면 얘는 어떻게 돼?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케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A가 서류를 가지고요, 등기 서류를 가지고 부동산으로 왔어, 부동산으로. 7월 30일 날, 오케이요? 서류 가지고 챙겨가지고 오죠. 들뜬 마음으로 오늘 드디어 5억을 받는구나. 그리고 계약이 딱 끝나는구나. 들뜬 마음으로 왔죠. 왔더니 얘가 왔어, 안 왔어? 안 오잖아요. 돈 준비가 안 되니까. A가 어쨌을까? 와가지고 기다리다가 1시간 기다리다가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류를 여기다 맡겨, 부동산에다 맡겨 놓죠. 그럼 제공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제공한 거죠. 그래도 B가 돈을 안 보내면 얘는 뭐예요? 지체에 빠졌다는 거죠. 뭐에 빠졌다? 지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거꾸로요, 제공했다가 계속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집으로 되돌아왔어. 그럼 제공한 거야, 안 한 거야? 갔다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고 되돌아왔어. 그럼 제공한 거야, 안 한 거야? 예? 안 한 거야, 한 거야? 제가 중국집 배달. 이게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그릇입니다. 짜장면이에요. 짜장면통 비슷하지요? 여기 사모님이 짜장면 4그릇 주문했어요. 그래 왔죠? 배를 눌렀더니 안 계시네. 301호 아무리 눌러도 안 계시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이걸? 놓고 가요, 가지고 와요? 네? 어디다 놓고 가요, 어디다? 문이 안 열려 있는데. 문을 열어야 놓고 가죠. 문 열었다면 어떻게 해요? 놓고 가는데 문을 못 열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도로 가져갔죠. 그죠? 가져가지고 다시 중국집에 오니까 사장님이 신발 던지더라고. 왜 던져요? 너 그따위로 일할래? 왜요? 배달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저 갔는데 그러면 저기서 뭐라고 그래? 야, 놓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놓고 와야. 그죠? 안 놓고 도로 가지고 오면 뭐야? 배달을 안 한 거지. 이게 여기 와 있는데 중국집에. 그럼 제공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따라서 공부하러 오셨다가 그냥 간 분은 뭐야?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졸다가 가신 분도 똑같아요. 예. 따라서 이분을 뭐에 빠뜨리려면? 지체에 빠뜨리게 하려면 이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공을. 그렇죠? 그래야 이분이 지체에 빠져요. 그럼 지체에 빠진다는 말은 뭐냐면 이분의 동시행항변권을 무력화시킨 거야. B의 동시행항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내 채무 제공을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만 이 항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그럼 항변권이 무력화시키면 이분이 뭐에 빠져요? 지체가 되는 거죠. 지체에 빠지게 되는 거지. 오케이요? 그러면 이제 A는 계약 바로 해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해야 돼. 뭐를요? 최고를 해야 돼, 최고. 독촉장. 뭐를 보냅니다? 독촉장. 내용증명을 보내야 돼, 내용증명을. 뭐라고 보냅니까? 이걸 여러분이 쓸 줄 알아야 돼, 이걸. 이걸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실무에서. 예, 이게 사실 실무에서 더 중요해, 이게.
시험에는 그냥 딱 한 글자만 나와요. 이쪽에서 뭐 하고 있을 때? 지체 중일 때는 바로 해제를 해요? 채굴을 해야 돼요? 채굴을 해야만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채굴을 안 해버리고 그냥 뭐 하면 해제한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해제가 돼, 안 돼? 해제가 안 돼, 안 돼 버려. 아주 중요한 맥락이에요. 해제를 하기 위한 전 단계. 해제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채고장을. 이거 채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험에 꼭 나와, 이게 반드시. 근데 실무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채고장을. 어떻게 보내요? 내용 증명을 써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걸 써야 된다고. 이걸 못 쓰면 법무사에 가는 거야. 한 통 써주고 30만 원 받아. 이걸 쓸 줄 알면 돼. 이걸 쓰면 돼요. 뭐라고 씁니까? 그대로 써, 그대로. 귀축과 매매 계약을 2016년 5월 1일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얼마에? 30억에 5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대로 그동안 사정을 쭉 쓰면 돼요. 중도금 얼마 들어왔고, 잔금 총 얼마 중 얼마가 미납되었습니다. 오케이요? 7월 30일부로 미납되었습니다. 그죠? 그 미납된 잔금 5억을 언제까지? 보름 이내에. 보름 이내에 뭐 해주세요? 네, 완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고장. 이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죠?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보름. 8월 15일까지. 언제까지? 8월 15일까지 뭐 해주세요? 완납해 주세요. 완납해 주시기 바라요. 바라요. 이게 최고야, 최고. 그럼 해제한 거야, 안 한 거야? 완납해 달라는 거죠. 해달라는 거죠. 만일 이때까지 완납을 안 하면 귀축과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해지합니다 할 겁니다. 해지할 예정입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의사의 통지라고 그래요. 의사 표시했어 안 했어? 해제를. 해제라는 표시를 했어 안 했어? 여기가 왜 중요하겠어요? 의사 표시를, 해제한다는 표시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해제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안 내면? 15일까지 잔금을 납부 안 하면, 잔금 처리 안 하면 뭐 할 겁니다? 해제할 예정입니다. 오케이요? 그럼 해제라는 의사 표시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아직 안 했지.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한 번 더요. 전유성 씨라고 하세요? 전유성 씨 배우자가 진미령 씨죠. 둘이 이혼했어요. 그죠? 근데 이 진미령 씨가 밤만 되면 나이트에서 놀고 계신대요. 새벽 4시까지. 이 전유성 씨는 또 FM이라서 일찍 들어오고 9시도 안 돼서 전화하죠. 어딨냐고. 남자가 여자한테 전화하는 거죠. 뭐라고? 빨리 들어온나. 12시까지 들어온나. 그죠? 안 들어오면 1시간 더 기간을 줄게. 1시간 더 또 유예를 했죠. 아직 이혼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걸 뭐라고 그래 지금? 최고한 거예요. 최고. 그죠? 이혼한 거예요. 할 거라고. 1시까지 안 들어오면 나 너랑 못 살아. 그게 뭐 한 거야 지금? 최고한 거지. 최고. 그래도 안 들어와 1시에. 그럼 한 번 더 최고하죠? 2시까지 들어와. 그럼 용서해 줄게. 2시까지도 안 들어오면 우리 헤어져. 의사표시 했어 안 했어? 몰래 하기는 통지만 했지. 그죠? 최고만 한 거죠 지금. 다시. 돈을 왜 안 줘? 언제까지요? 7월 30일인데 이때 유예를 언제까지 해달라고요? 15일까지 보내달라고 그랬죠?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A가? 바로 해제해줘. 안 해요. 바로 해제 안 해. 우리 인간사가 그렇게 칼로 딱 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칼로 딱 베어져요? 안 베어진다니까. 너는 죽일 놈 나는 정의. 아니야 이게. 그죠? 정의하고 불의의 경계가 너무 애매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여당이나 야당이나 그놈이 그놈 아니겠어요. 왜요? 칼을 딱 대면 양쪽이 다 껴있어. 그러면 얘가 돈을 안 주면 8월 15일까지 돈을 안 주면 이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너 채고 또 해요. 언제까지요? 8월 30일까지 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요? 만일 이때까지 납부 안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럼 최고 또 한 거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럼 이거는요 1차 최고, 이거는 2차 최고. 그랬더니 얘가 돈을 딱 보내죠? 안 보내지.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그래서 몇 차? 3차 최고를 한 거지. 그게 다 뭐예요? 의사 통지만 한 거지. 아직 해제하겠다는 표시는 안 한 거야. 해제하겠다는 건 아직 안 한 거지. 그걸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라고 그래요. 해제할 예정입니다. 해제할 예정입니다. 라고 통지만 한 거야 지금. 그럼 몇만 하고 있어 지금 계속해서? 최고만 하고 있죠. 몇 차 최고? 1차 최고. 그죠? 최고한 걸 뭐라고 그래? 의사의 통지. 또 2차 최고. 그 다음에 또 3차 최고 했죠. 아직 의사 표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해제한다고. 계속 연락이 없잖아. 그래 얘가 열받으니까 뭐라고요? 저거 안 되겠어. 여보 우리 뭐 하자 그냥? 해제해 뿌려. 그래서 뭐 하기로 해요? 해제 의사 표시를 했어요. 10월 1일 날. 10월 1일부로 계약 뭐 한다고? 해제한다고 뭐를 했습니다. 의사 표시를 강력하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죠? 뭘로 해제 표시는? 해제 표시는 서면으로 구두로. 해제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되죠. 시험 문제야 이게. 해제 의사 표시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맞아 틀려? 틀린 거예요. 왜요? 의사 표시는 요식이요 불요식이요? 불요식이니까 서면으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지. 그렇죠? 그 구두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구두 벗어가지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해도 되는 거예요? 다 뭐가? 입증 자료가 있어야지.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현실은 어떻게 해요? 현실은 서면으로 하는 거죠. 서면으로. 즉 뭘로? 내용 증명을 보내. 뭘 보내는 거예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용 증명이 최소한 몇 통이 가야 돼요? 네? 아, 이거 없어도 되지. 적어도 몇 장? 2통이 가야지. 2통. 최고장하고 뭐 하고요? 해제라는 내용 증명 2통이 가야 되는 거지. 오케이요? 그래야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해제를 하면 이렇게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내용 증명이 가면 계약은 10월 1일부터 없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언제로요? 이때로 어떻게 한다고요? 소급한다. 이렇게. 소급하죠. 소급해요. 소급해. 소급해서 이 매매 계약은 있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파기가 됩니다. 파기가. 그럼 여기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요? A. A를 해제권자. 해제권자가 A죠? B는 뭐예요? 계약을 이행한 사람, 불이행한 사람. 얘가 채무 불이행한 사람. 얘가 계약을 위반한 사람. 얘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 얘를 해제권자. 얘를 계약 위반자. 됐죠? 그럼 해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A가. 누구한테? B에게.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계약 불이행이죠? 계약 불이행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거지. 얘가 채무 불이행하면 그냥 해제를 해요? 최고를 하고? 최고를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해제 표시를 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는 걸로 되는 거죠. 오케이 말이? 됐습니다. 이게 해제예요. 해제. 해제에서 시험이 꼭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해제 이해가 됐어요. 해제. 자, 밑에 줄 해지 볼게. 해지. 해지는 유효하게 체결한 계약을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거죠.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면 뭐라고 그래요? 해지. 소급해서 소멸시키면 해제. 따라서 해제와 해지의 차이는 소급효냐 장래효냐. 됐어요? 그럼 해제는 언제 써먹어? 해제는 매매계약일 때. 매매계약을 깰 때는 뭐라고 그래요? 해제라고 그러고요.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를요. 임대차 계약을 뒤집어 엎을 때는 해지라고 그래. 해지. 구별되시지요? 그럼 해지 옆에다 써세요. 장래요 옆에다. 장래요 옆에다 써보실까요?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연체하면, 차임을 몇 기? 3기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보함. 몇 기 연체하면? 3기 연체하면 해지 통보합니다.
그럼 계약은 소급이에요, 장래를 향해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은 없는 걸로 끝나는 거. 됐지요? 다음 3번 합의 해제. 합의 해제. 자, 여기 볼까요, 지금? 이 모텔을 B가 얼마에 사기로? 30억에 사기로 계약을 했죠. 했죠. 그리고 A가 이 돈을 이 지금 중도금까지요. 중도금까지 받아가지고 이 모텔 주인이 이 모텔이 지겨운 거지. 그리고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아빠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빠가 모텔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모양이 좀 빠지니까 이분이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거지. 다른 걸 하고 싶었어. 모텔 이거보다 다른 걸로. 다른 걸 알아보니 뭐야? 알아보니 그것도 만만치 않아. 그래서 A가 어떻게 했냐면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B한테 다시 역제의를 했어요. 역제의. 뭐라고요? 계약 없는 걸로 하자고. 계약 뭐 한 걸로? 없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역제의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B가 뭐라고요? 안 되지. 안 되지. 그냥 계약합시다. 그럼 거래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래서 A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내가 5억을 얹어줄게. 5억을 줄 테니까 이 계약을 뭐 한 걸로? 없었던 걸로 합시다 라고 이쪽에서 제의를 했어요. 그걸 B가 어떻게 하면 오케이 하고 수락을 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합의 해제라고 그래요. 합의 해제. 합의에 땡땡 합의. 자, 그러면 그 합의 해제 옆에다 써보시겠습니다. 합의 해제 옆에다가 이걸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자, 민법에는 해제가 몇 개냐면 5개나 나와요. 해제가 몇 개가? 5개가. 그래 헷갈려. 복습 안 하시면 대책이 없어요. 막년이라고 술만 드시지 마시고 주말에는 책 좀 보셔. 복습하세요. 복습이요. 누가 많이 반복했느냐. 이게 싸움의 일사네요. 볼까요? 해제가 있고요. 합의 해제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양자는 엄청나게 달라요. 해제라는 거는 언제 쓰는 거야? 해제는? 이거는 혼자 하는 거예요? 쌍방이요? 해제. 일방이 하는 거죠? 일방이 하는 거예요. 해제권자가. 그래서 이거는 계약이요? 단독행위요? 단독행위요. 단독행위고 합의 해제는 둘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계약이에요. 계약. 그죠? 이게 틀려. 다음 중 우리 시험 문제 18회 시험 문제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뭐 고르면 돼요? 시험 문제 18회 정답. 이거는 원인이 뭐예요? 해제의 원인은 일방의 채무불이행. 일방에 뭐가 있을 때? 채무불이행이 있어야만 계약 해제가 됩니다. 채무불이행이 결정적 원인이에요. 잔금을 지체하고 있다. 근데 여기는요. 채무불이행이에요? 합의요? 합의로 끝낸 거죠. 이건 채무불이행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관해요? 아무 관련이 없어. 채무불이행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무관한 거예요. 그럼 효과가 틀려. 이것 때문에 효과가 왕창 바뀌어져 버려. 채무불이행 때문에 계약이 해제가 파기가 되면 채무불이행한 사람, 여기서 계약을 위반한 사람이 누구예요? 계약 위반한 사람이 매수인이죠. 그럼 이 계약은 유지되어 깨져버려요. 해제가 되면 이 매매가 파기가 되죠. 그러면 이 계약은 원상회복해야죠. 무슨 회복? 원상회복. 원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해배상을 누가 물어줘? B가 손해배상을 물어줘. 왜? B 때문에 계약이 결렬된 거니까. 따라서 원상회복하고 뭘 청구해요? 손배청구예요. 손배청구. 무슨 청구? 손배청구합니다. A가 B한테 손해배상해달라고 그래요. 왜? 너 때문에 결렬된 거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그리고 계약금 걸은 걸 어떻게 해요? 계약금 걸은 거를 반환해요? 몰수해요? 몰수해버려. 위약금조로 A가 몰수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뭘 청구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근데 여기서는 합의로 계약이 파기가 된 거죠. 그럼 이쪽은 손해배상 요구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냥 합의한 대로 끝내는 거야.
두 번째, 여기서는 합의 해제일 때는 아까 얼마 보고 끝내기로 해요? 5억 받고 끝내기로 했죠. 5억 돌려주고 끝내는 거죠. 5억 받고 우리 끝내자. 없는 걸로 하자 우리. 그럼 별도로 5억에다가 별도로 이자를 붙여요, 안 붙여요? 이자를 가산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자는 안 붙이는 거. 그냥 얼마에? 5억에 합의한 5억으로 그냥 다 끝내버리기로 하는 거지. 별도로 뭐를 붙이지 않는다? 이자를 붙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받은 돈 있죠? 받은 돈에다가 뭘 붙여요? 이자를. 여기다 이자를 붙이게 돼 있어, 이자를. 이 점에서 구별이 돼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이것도 아주 여러 번, 이것도요. 이 점에서 뭐하고 뭐가 다르다? 합의 해제하고 해제하고 다르죠? 이때 해제를 우리는 법정 해제라고 불러요. 무슨 해제라고 그래요? 법정 해제하고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혼자 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는 거예요? 계약이요, 이건 계약. 완전 달라, 성격이. 백화점에 엊그제 크리스마스 때 옷을 하나 샀습니다. 제가 와이프 주려고 옷을 하나 샀어요. 근데 제가 골랐잖아요. 그럼 와이프 눈에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사다 줬더니 저 돈단 지불했죠. 물건 받았죠. 갖다 선물했죠. 마음에 안 든대.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바꾸러 백화점 가지요? 바꿔주세요 라고 하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노해요, 인정해줘요. 수락을 하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그게 합의 해제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예요. 옷 반품해 주는 거 무슨 해제? 합의 해제. 합의 해지는 그럼 뭘까? 합의 해지는 이것도 혼자 하는 거예요? 쌍방이 하는 거야? 계약이죠? 채무불이행하고 무관하죠? 똑같아. 우이씨, 그럼 얘랑 뭐가 틀린 거야, 얘랑? 얘하고 얘가 틀린 거는 뭐야? 다 똑같죠? 다 똑같아. 뭐만 틀려? 네? 해제고, 여기는 해제. 해제니까 이건 뭐예요? 소급표고, 요거는 장래유. 요 점에서 다른 거지. 해제하고 해지. 요건 언제 쓸까요? 임대차 계약. 무슨 계약이요? 임대차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 계약 기간을요. 계약 기간을 2년 했어요. 몇 년 계약? 2년 계약했어. 그럼 이 세입자는 몇 년 살아야 돼요? 2년 산다, 1년 살아도 된다. 1년 살아도 된다, 안 된다? 네? 근데 가게를 운영을 해보니 1년 만에 이거 해봤자 적자, 인건비도 안 나와. 그럼 가게 운영한다, 털어버린다? 털어야죠. 1년 만에 지금 계산 나왔어. 해봤자 이거 계속 까요. 이때 세입자가 보증금 빼달라고 하면 빼준다, 안 빼준다, 주인이? 지금 몇 년 됐어 지금? 계약은 2년이죠. 근데 몇 년 만에? 1년 만에 빼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럼 빼준다, 안 빼준다, 주인이? 네? 안 빼준다. 왜? 2년 하면 2년인 거지. 그럼 여기다 4년 하면 몇 년? 4년이지 1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약속이거든요. 약속. 오케이요? 약속이죠? 2년 계약하면 얼마?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학원하고 수험 이거 학원 수강 계약을 몇 년으로 해요? 얼마로 했어요? 1년으로 했죠? 그럼 얼마? 1년을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요? 중간에 환불해달라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환불해 주셔라고 하면 해줄 의무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럼 학원에서 환불을 해주면 그건 뭐야? 합의. 해제요, 해지요? 해지가 된 거지. 이게 합의 해지가. 언제를 향해서? 내가 만약에 5월달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아니면 어머님이 아파. 공부를 못하고 내가 어머님 모셔야 되겠어.
그 공부 손 놔야죠.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죠. 요청한 거를 학원에서 어떻게 해주면? 수락을 해주면 무슨 해지? 합의해지.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5월 달부터 장래를 향해서 계약이 끝나는 거지. 이건 합의죠, 합의. 예. 그럼 이거는요. 몇 년 계약하면? 2년 계약하면 2년이죠. 1년 만에 빼달라고 그러면 빼줄 의무가 이쪽에 있나요?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이잖아, 약속. 2년 해놓고 1년 주장하는 건 안 되는 거지. 이때 주인이 뭐라고요? 아우, 이쪽 사정이 너무 딱하네. 딱하구만, 너무 딱하구만.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요? 해드릴게요 라고 했죠? 그럼 무슨 해지? 합의 해지가 되는 거지. 이때 보증금 중에서 보증금이 2억인데 내가 얼마만? 5천만 원 까고 1억 5천만 줄게. 오케이요? 그렇게 합의가 되면 그걸 무슨 해지? 합의 해지. 그럼 얼마 돌려주기로? 2억 중에서 얼마 주기로? 1억 5천을 돌려주기로 하기로 끝낸 거죠? 합의 해지. 따로 이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똑같아. 이거랑 똑같죠. 27의 정답. 이거 전에 이게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게 한 4번 나왔어요. 이게 올해 처음 나왔어. 이거나 똑같은 거죠. 뭘로 이루어진 거니까 둘 다? 합의로 이루어진 거니까 이거는 합의대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자를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법정해제와 합의해제를 구별하실 것. 다음 해제 원인 2번. 해제 원인 2번 보시겠습니다. 222페이지요. 해제 원인은 약정 해제가 있고 무슨 해제가 있어요? 법정 해제가 있어요. 방금 보세요. 방금 해제는 무슨 뭐하고 뭐가 있어? 여기 뭐와요? 법정 해제와 합의 해제가 있었죠. 그래놓고 이제는 해제 원인에는 뭐가 있대요?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로 나눠진다는 거죠. 잘 보세요. 마구 헷갈려. 이게 이제 섞여버리면 대책이 없어. 자, 1번은 약정해제. 약정해제 사유는 특약. 특약 사유를 뭐 했을 때요? 위반했을 때 하는 게 약정해제고요. 법정해제는 일방에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게 법정해제예요. 법정해제의 2번의 별 3개. 그리고 위에다 이거 하나 써볼까요? 일반적으로 양도세는 누가 내요? 양도세는?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 내는 거죠? 예, 이 땅을 저희가 사기로 했어요. 사기로 20억에. 유치원 부지로 이거 유치원 지으려고 땅을 계약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이때 이 땅 주인이 땅을 오래 보유를 했어요. 그랬다 땅값이 막 올랐죠. 한참 20년 넘었으니까 땅값 올랐죠. 그럼 이걸 처분하면 차익이 생겨 안 생겨? 많이 생기죠. 양도 차익이 많이 생기죠. 그죠? 예, 양도세는 누가 내요? 매도인이. 취득세는 매수인이. 증여세는 누가 내요? 증여세는 누가 내요? 증여하는 사람, 받는 사람. 증여세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 주죠? 아들은 뭐네? 아들은 취득세를 내. 취득세. 아버지는 증여세. 주는 사람이 내는 거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은 취득세를 내는 거지. 그죠? 그럼 이건희 씨가 이재용 씨한테 주식을 줬죠? 이재용 씨가 낼 거는 취득세. 여기는요? 증여세지. 이쪽에서 내는 거예요. 이쪽이 취득세를 내는 거고. 취득세 200억 내고 지금 재산이 몇 조 됐잖아요. 예. 원래 낼 거는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실제 낸 거는 200~300억 밖에 안 됩니다. 취득세를. 그죠? 일반인들은 이 정도 하면 내 재산이 갑자기 빵원이었다 얼마가 된 거예요? 2조 넘게 됐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내면 취득세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이재용 씨는 200억인가 이거밖에 안 냈어요. 능력자죠, 능력자.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자, 이 땅을 저희가 20억에 사기로 했지요. 그럼 저희가 부담해야 될, 매수인이 부담해야 될 주채무요. 주채무는 뭘 주는 거? 20억을 내주는 거죠. 이게 주채무죠. 저희의 주채무.
근데 저 땅을 인수하면서 저희하고 저 땅 주인하고 특약을 했어요. 특약을 했어요. 저 양도세를 어떻게 하기로? 떠안기로. 뭘 떠안기로? 양도세를 뭐 하기로? 인수하는 특약을 했어요. 특약을. 누가 내기로? B가 저희가. 대신에 대금을 어떻게 해달라고? 대금을 조금 낮춰달라고. 대금을. 그랬더니 저쪽이나 이쪽이나 의사가 맞았죠. 그래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따라서 저희가 내야 될 거는 20억, 땅값 20억하고 뭐 하고요? 양도세 인수한 금액 있죠? 두 개를 내야 되는 거죠. 두 개를. 요거는 7월 1일까지 언제까지? 7월 1일까지 내고 요 양도세는 언제까지요? 8월 30일까지. 언제까지? 8월 30일까지 내주기로 했어요. 오케이. 이때 저희가 요 7월 1일 날 요 매매 대금 20억을 안 주면 요 20억을 안 주면 저희는 채무 이행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때 A가 쓰는 카드가 무슨 카드? 법정해제, 약정해제? 법정해제. 제가 채무를 이행 안 했죠? 주채무. 무슨 채무를? 주채무. 제가 부담하는 주채무가 뭐야? 뭐 내는 거? 20억 내는 거죠? 이걸 이행하면 안 하면? 안 하면 하는 해제를 무슨 해제? 법정해제고. 저희가 뭘 안 냈을 때? 양도세를 언제까지요? 8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특약이죠. 특약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을 때 하는 해제를 무슨 해제?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구별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면 저희가 7월 1일 날 이거 잔금 20억은 넣었어. 잔금 20억 넣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잔금 넣었다니까 안 넣었어요, 넣었어요? 그럼 주채무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죠. 근데 특약인 양도세를 못 냈어. 그럼 저쪽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슨 카드? 약정해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약정해제는 언제 쓰는 거예요? 뭐 위반했을 때? 특약 위반일 때. 이 특약을 수십 가지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수십 가지를. 그죠? 특약을 누가 넣는 거예요? 둘이 넣는 거지, 둘이. 둘이 넣는 거예요. 둘이 합의로. 실무에서는 이 특약이요. 수백 가지로 될 수 있어. 수백 가지로. 근데 공부를 안 하시면 딱 쓸 게 이거밖에 없어. 공부 안 하시면 뭐라고요? 계약금은 금일 지급한다. 중도금은 한 달 뒤에 지급한다. 잔금은 7월 말에 지급한다. 이거 말고 쓸 게 없어. 공부 안 하면. 그죠? 근데 큰 건물이나 이런 계약서 보면 특약이요. 수십 가지야, 특약이. 뭐가 수십 가지? 특약이. 이게 공부량하고 비례해. 내공하고. 이런 큰 건물 이런 임대계약서 보면 이 계약서가요 50페이지가 넘어. 공부 안 하시면 한 페이지야. 딸랑 한 페이지. 이게 내공이에요. 내공.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우리 일로 가셔야 된다고. 일로. 자꾸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이 공부량하고 비례하신다고.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합격하시고 더 하셔야 됩니다. 더. 다음 2번 법정해제 보시죠. 법정해제. 법정해제는 일방에 뭐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채무불이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채무불이행에는 유형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우측에다가 우측에 공간 있죠. 일방에 뭐가 있을 때요? 채무불이행이 되어야 계약 해제가 되죠. 그 채무불이행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써보세요. 채무불이행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계약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계약법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이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에는 3개가 있고요. 첫째가 이행, 지체. 나 돈을 못 줘.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돈을 못 줘. 불능이요, 지체요? 지체하는 거죠. 잔금을 못 주고 있는 거. 날짜를 못 맞추는 거죠. 날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지체. 내가 공부를 복습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밀려. 그게 뭐야? 지체. 그죠? 그렇게 밀리다가 내년 5월에 한다니까. 5월 되면 1차밖에 안 돼요. 1차밖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행, 불능. 공장이 불나버린 거지. 공장이 있는 거예요? 불타버린 거예요?
불타버렸어. 그래, 공장이 있어버렸어요. 아예 사라졌어. 이행불능. 세 번째는 불완전 이행. 그럼 이건 이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불완전 이행. 이행은 이행이죠. 근데 이행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행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지. 불이행이에요, 불이행. 채무를 이행한 거예요, 불이행한 거예요? 불이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완전하게 이행하면. 이행한 거예요, 불이행한 거예요? 불이행이야, 불이행.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이행하면? 거기다 쓰세요. 공부를 설렁설렁.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 설렁설렁 하는 게 불완전 이행이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안 한 거. 본인은 했다고 우기고 싶죠? 안 한 거, 안 한 거. 그렇게 해서는 합격 못 하거든요. 카톡도 좀 하고 커피도 좀 마시고, 그죠? 좀 졸기도 하고.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거 중요하잖아. 이런 거 전혀 의미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왜? 시험 문제 내면 그동안 그 조논사이에 낸 지문 있죠? 내면 다 틀려. 10분을 하더라도 정말 집중력 있게, 집중력 있게. 이게 제일 필요해요. 오래 앉아있는 거 안 중요해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말똥말똥하게. 그럼 아침밥을 남편한테 차려줬어요. 반찬 몇 개? 1개. 한 거야, 안 한 거야? 불완전 이행 안 한 거야, 안 한 거. 한 게 아니죠? 그걸 했다고 하면 안 되죠. 하나 놓고. 그래서 채무불이행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지체, 불능, 불완전 이행. One more time. 채무불이행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체, 불능, 불완전 이행.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이게 법정해제 원인이에요. 법정해제 원인. 자, 그런데 이행 지체일 때는요. 1번. 쌍괄호 1번 보시오. 이행 지체일 때는 바로 해제를 해요? 최고해야 돼요? 최고하고 이행 없으면 해제하죠. 최고 별평. 최고가 독촉하는 거죠. 최고. 이건 의사 표시요, 의사 통지요. 의사 통지한 거죠. 통지. 그죠? 최고, 최고. 최고는 한 번만 해요? 여러 번 해도 돼요? 여러 번 해도 되는 거죠?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제가 최고하지요? 그게 최고야, 최고. 그런데 이행불능일 때는 우측 보셔요. 이행불능일 때는 공장이 불나버린 거죠. 그럼 최고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최고가 필요 없습니다. 별표. 왜 그럴까요? 왜? 공장이 있어야 아예 불나버렸어. 그럼 최고를 해도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건 똑같죠. 그래서 불능일 때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와 그래요. 둘 중에 하나. 지체일 때는 뭘 해야 되고요? 최고를 하고, 불능일 때는 할 필요 없다 이거. 최고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이게 시험에 꼭 나온다고. 그래서 해제를 위해서 최고를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 지체일 때, 지체일 때. 불완전 이행은 성격이 애매해서 시험에 안 나와.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와요. 애매하거든요. 너무 애매하거든요. 조용필이가 노래를 하는데 고음에서 살짝 쉰소리가 나왔어요. 이행한 거야, 안 한 거야? 네? 고음에서 조용필이가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이행한 거야, 안 한 거야? 네? 예, 이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수술했어요. 근데 수술하다가 잘못돼가지고 환자가 죽었어요. 이행한 거야, 안 한 거야? 불완전 이행이죠. 그럼 불완전 이행했다는 증명을 누가 해야 돼요? 환자가 해야 돼. 환자가 뭐라고? 의사가 똑바로 수술을 못했다고. 그럼 의사한테 뭐가 있었다고? 과실이 있다는 거. 입증해야죠.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고 의사는 전문가니에요. 위수술 또는 심장수술을 의사가 집도했죠. 그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의사에 뭐가 있었다고? 과실이 있었다는 거지. 꼭 해야 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지. 그걸 저희가 입증을 해 못해.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의사한테 물어봐요. 법정에서. 의사를 초대해서 뭐라고요? 저 의사가 저렇게 수술을 했는데 저게 맞아요라면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같은 편이잖아. 뭐라고? 저 정도면 최선이라고. 저 정도면 뭐라고요? 최선이라고. 그러면 의사의 과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증이 어려워, 입증이. 그래서 의료과실은 이기기가 어려운 거죠. 영 열받으면 어떻게 하면 돼? 열받으면 내가 의사가 되면 돼요. 그죠? 내가 의사가 되면 돼. 그래서 그걸 누르면 돼요. 맞죠? 그러지 않는 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의료소송은. 이게 불완전이에요. 입증이 너무 어려워, 입증이. 이 시험에도요, 안 나와 그래. 불완전이행은 나오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 아침밥상 반찬 하나 해줬어요. 하나 해줬어요. 해준 거야, 안 해준 거예요? 그거 한번 토론해 보세요. 해준 거냐고, 안 해준 거냐고. 답이 없죠? 예, 답 내기 쉽지 않아요. 어느 집에서는 해줬다고 그러고, 어느 집에는 안 해줬다고 그러고. 이게 쉽지 않은 결론이거든요. 정의도 똑같아요, 정의. 이게 정의냐, 불의냐. 그죠? 이 판단을 누가 한다고요? 법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요, 이게? 정의가 어디까지?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이 이 순간에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안 해야 되고 이거죠. 경계가 정말 애매한 거예요. 이 법적 평가가. 다음 해제권 행사 보시겠습니다. 해제권. 해제는 저절로 돼요. 의사표시 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해야 해제가 되는 거죠. 여기 의사표시 해야 끝나는 거지. 최고를 아무리 해도요. 최고장을 아무리 여러 번 보내도 해제 의사표시 안 하면 해제 됩니까, 안 됩니까? 뭐를 해야 돼? 꼭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의사표시를. 이 의사표시는 A가 B의 허락을 받고 해요, 일방적으로 해요. 그래, 일방적으로 통제해서 이걸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형성권의 별표. 형성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별표. 해제만 그래요? 취소도 그래요? 써보세요. 해제하고 취소. 해제, 취소, 추인, 무권대리 추인할 때도 형성권이죠. 일방적으로 해요. 세 개다. 해제, 취소, 추인 다 형성권이에요. 두 번째,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한 명이요, 여러 명이요? 여러 명이면 전원이 누구한테요? 전원에게 합니다. 전원이 전원에게 합니다. 여러 명의 밑줄이요. 여러 명이다. A, B, C 세 사람. A, B, C 세 사람이에요. 당사자가. 이 모텔 주인이 세 사람 공동 명의로 돼 있어요. 근데 A는 해제를 허갔다. 얘가 잔금 안 주면 나 잔금 안 주면 해제할 거야. 그랬더니 B, C는 뭔 소리야. 해제하지 마. B, C는 해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왜? 이거 살 사람은 얘밖에 없어. 얘밖에. 이거 해제해버리면 어쩌자는 거냐고. 그래 얘는 반대하고 얘는 해제하겠다는 거죠. 그럼 거래가 간결해요, 복잡해져. 그래서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전원이 다 하라고. 해제 의사 표시는 누가 합니다? 전원이 전원에게 합니다. 전원이 별표. 그 다음 세 번째, 해제 의사 표시는 철회합니다, 못합니다? 철회를 못합니다, 별표. 의사 표시한 건 철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의사 표시한 거 철회해요, 못해요? 못하죠. 철회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의사 표시한 거 철회해요, 못해요? 내가 청약을 한 거 또는 계약을 한 거, 내가 계약한 거, 그 의사 표현한 거 철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내가 물건을 팔려고 그래요. 물건 팔려고 그래. 물건 가지고 있어요. 오케이. 그거를 여러분한테 막 날려. 10만 원에 사세요. 이쪽 가서는 9만 원에 사세요. 이쪽 가서는 5만 원에 사세요. 막 날려. 내가 청약을 한 거죠. 물건 사라고죠. 여기는 얼마에? 10만 원. 이분한테는 9만 원. 이분한테는 5만 원에. 막 날렸죠. 이걸 제 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처리하면 이분들은 뭐가 돼요? 공수표 받은 거죠. 안 되는 거. 그래서 철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거든요.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단 상대방이 동의하면 돼요. 누가 동의하면? 동의 바꾸는데 동의 바꾸는. 근데 동의 안 해주면 철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약관에 보면 약관 있죠. 내가 보험 가입했어. 보험 가입. 어머님을 위해서.
어젯밤에 어머님이 연로하셔가지고 보험 가입 하나 해드려야 되겠어. 보험 가입했죠? 이 약관은 철회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보름 이내에. 숙려기간 있죠? 숙려기간 동안에 이런 약관은요. 약관 거래는 철회할 수 있어요. 왜? 이거는 약관을 혼자 하는 거예요? 다수하고? 불특정 다수하고 거래한 거죠? 이런 거래는 뭐를요? 철회권, 숙려기간 동안에 철회권 보장을 해요. 근데 보통 의사표시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제권 행사에서 논의되는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해제 효과죠. 이거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